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계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55번. 한 상의 유도 기전력이 6000V인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수를 900rpm에서 1800rpm으로 하면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자, 기전력을 물어봤는데 조건이 900에서 1800으로 우리 유도 기전력 동기발전이라고 했죠?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니까 NS가 2배 증가했네요. 2배 증가하면 기전력 E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식 꼭 암기하세요. 동기발전 기전력식은 E는 4.44에 곱하기 KW라는 권선계수예요. 권선계수 곱하기 F 파이 N 볼트입니다. 요게 동기발전기에서의 기전력식이에요. KW가 권선계수, 권선을 단절권, 분포권으로 감았을 때 기전력이 떨어지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주파수 F고 자속 파이, 그 다음에 N, 얘가 권수예요, 권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기속도를 변화시킨 건데 동기속도에 관한 팩터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주파수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파수. 일단 동기속도식 NS는 P분의 120F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파수 대신에 넣어보려고 하니까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F는 120이 내려오면 120분의 P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NS 곱하기 P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주파수식이에요. 주파수. 그러면 주파수 대신에 얘를 넣어보자고요. 주파수 대신에. 그러면 기전력 E는 4.44 곱하기 KW 곱하기 F 대신에 요거 넣자고요. 120분의 NSP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의 N 볼트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요 NS 이 속도를 2배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나 비례하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2배가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뭐 이 문제 이렇게 식으로 쭉 풀어도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암기해도 돼요. 동기 속도가 빨라지면 기전력도 많아지는구나,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2배 속도가 늘어났으니까 기전력도 2배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의 기전력이 얼마다? 6,000인데 2배 늘었으니까 6,000에 곱하기 2 하면 12,000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56번. 100kVA, 2300에 115V, 철손 1kW, 전부와 동손 1.25kW의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는 매일 무부하로 10시간, 2분의 1 전격부하, 역률 1에서 8시간, 전부하 역률 0.8 지상에서 6시간 운전하고 있다면 전일 효율은 약 몇 프로인가? 자, 일단 56번 문제. 자, 난이도가 이건 최상도 아니고 최최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막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6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옆으로 살짝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이 문제 결국 뭘 구하라고 하냐면 전일 효율을 물어본 거예요. 전일 효율. 자, 그러면 전일 효율은 뭐냐면 하루 동안의 종합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변압기에서 효율을 물어보면 무조건 규약 효율식으로 구한다 보시면 돼요. 규약 효율. 자, 우리 규약 효율식이 뭐냐면 변압기의 규약 효율 2타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출력은 기호가 뭐냐면 P죠. P.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와트예요. 참고로 와트. 그 다음에 플러스 손실은 변압기의 손실은 두 개가 있죠. 철손과 동손. 그러면 철손 기호가 PI고요. 동손 기호가 PC입니다. 여기다가 출력 P 곱하기 100 요거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런데 몇 가지 좀 주의할 거를 가져가자고요. 일단 철손은 부하가 있던지 없던지 부하를 뭐 다 걸어도 또는 부하를 반만 걸어도 상관없이 얘는 항상 일정하게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발생하는 게 철손이에요. 철손. 그러니까 철손은 구하기가 쉬워. 철손을 지금 얼마 줬냐면 1kW 준 거예요. 1kW. 자, 단위 맞춰야 돼요.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철손은 1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하면 그냥 철손이 구해지는 거예요. 얘가 철손이에요. 철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동손 볼까요? 동손. 동손이 좀 중요한데 우리 동손의 대표가 동손식이 PC는 요거죠. PC는 I 제곱 R. 이게 동손식이에요. 일단 요거 동손식. 자, 그러면 부하가 얼마 있느냐가 중요해. 부하 전류가 흐를 때만 발생하고 부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손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PC는 n분의 1 이게 부하율이에요. 부하율 제곱 곱하기 PC다 보시면 돼. 이렇게 PC는 부하율 제곱이 들어가야 돼. 부하율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부하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운전되는 시간에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걸 주의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 구해보자고요. 일단 자, 철소는 구했습니다. 일단 요거 24. 그러면 이제 출력 구해볼까요? 출력. 자, 출력 구해보자고요. 자, 이게 변압 용량이에요. 변압 용량이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거 다 킬로와트로 바꿀 거잖아요. 킬로와트. 그러면 와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피상전력이 PA는 VI니까 우리 유효전력 P로 바꾸려면 VI 코사인 세타예요. 즉 역류를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 첫 번째 출력 P 계산. 자, 출력. 자, 얘는 부하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 했으면 출력. 그러면 무부하로 10시간 이때는 출력 P가 있다 없다. P가 없다. 자, 그럼 부하가 운전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2분의 1 부하로 역률 1에서 8시간 이렇게 출력이 발생하네요. 자, 그럼 넣어보자고요. 전체 용량이 100입니다. 자, 출력 P1이라 할게요. 자, 이 전부하 용량 100을 다 쓰나요? 안 쓰죠? 2분의 1만 쓰죠. 2분의 1. 자, 100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2분의 1.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 역률은 1이에요. 역률 1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유효전력이 되겠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8시간. 그러면 8시간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P1. 자, 두 번째 출력은 어디에서 발생해요? 두 번째 출력은 여기서 발생하죠? 전부하 역률이 0.8에서 6시간. 그러니까 전부하라는 건 전체 부하를 다 걸었다는 거예요. 자, 해보자고요. 우리 용량이 100인데 부하를 얼마 걸었다는 거예요? 전체 부하 다 걸었다는 거예요. 1만큼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역률 0.8이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운전했다? 6시간 운전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출력 딱 나온 거죠. 요거를 더하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자, 그래서 더했더니 출력이 얼마 나왔냐면 880kW가 나옵니다. 더했더니 880kW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출력에다가 여기다가 880을 넣으면 돼요. 여기도 880을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PC만 구하시면 돼. 동손만 구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동손은 어떻게 돼요? n분의 1 제곱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동손입니다. 자, 동손 구해볼게요. 두 번째 동손 PC 계산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부하가 있을 때만, 이게 부하 전류니까 부하가 있을 때만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 부하로 역률 1에서 8시간 발생했을 때의 동손 PC1을 한번 구해보자고. PC1. PC1은 전부하 동선이 얼마? 전부하 동선이 1.25야. 1.25. 그런데 전부하를 다 건 게 아니라 얼마 걸었다? 2분의 1을 걸었다. 그 다음에 몇 시간? 2분의 1 제곱이죠? 몇 시간 운전했어요? 8시간. 이렇게 하면 PC1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PC2다. 자, 전부하 동선이 1.25. 거기다가 부하율. 우리 두 번째는 전부하 다 걸었죠? 다 걸었으니까 굳이 식으로 쓴다면 1제곱이 되겠고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이렇게. 마찬가지 PC는 두 개 더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동손이 얼마가 될 거냐면 10kW 나오네요. 더했더니 10kW. 자,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 PC에다가 10kW 넣으면 돼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요거 좀 복잡하니까. 자, 우리 효율은 출력이 880. 여기도 출력이 880. 플러스 철소는 24.
플러스 동선이 얼마 나온다고? 동선이 10 곱하기 100. 요걸 계산해 누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96.3%가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60Hz 600rpm의 동기 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 전동기의 국수는? 자, 57번 문제도 쉽지는 않죠. 자, 일단 동기 전동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점. 자, 기동 토크가 없습니다.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기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 동기 전동기 기동법 알아볼게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자기동법입니다. 자기동법. 우리 자기동법은 우리 제동원선을 감는 거예요. 그냥 제동원선을 설치하는 거다 보시면 돼. 제동원선. 자, 두 번째가 타기동법입니다. 타기동법. 타기동법은 뭐냐면 유도 전동기로 기동하는 거예요. 전동기로 기동한다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종류는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제동원선 설치할 때는 주의할 게 뭐냐? 제동원선 설치할 때 계자 원선을 어떻게 한다? 단락한다. 그 단락하는 이유가 고전압 유기 방지.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기동법으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할 때는 동기 전동기의 국수보다 2급 적게 해라. 그 이유가 유도 전동기의 속도가 동기 전동기의 회전 자기장의 속도보다 SNS만큼 늦기 때문이다. 요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기동할 건데 유도 전동기의 국수 P가 얼마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렵진 않아요. 자, 이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거지 내용 알면 국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도 전동기의 국수는 동기 전동기 회전 자기장의 국수보다 2급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기 속도 공식 NS는 P분의 120F 이게 공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국수 P는 NS분의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꾸면 되겠죠? NS분의 120F가 됩니다. 여기서 NS 동기 속도가 어디 있어요? 동기 속도가 여기 있네요. 600.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인가요? 60. 그럼 얼마예요? 자, 여기 10분의 1이니까 여기 120에서 1이네요. 12극. 이렇게. 자, 우리 동기 전동기의 국수가 12극입니다.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얘보다 2극 적게 하는 거잖아, 적게. 그러면 12극에서 2극을 빼니까 답은 3번에 있나요? 10극 선택하면 되겠네요. 문제 58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자,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이오드가 심벌 요겁니다. 이렇게. 요게 다이오드 심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다이오드 요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 걸렸다. 이렇게. 그런데 이 다이오드가 이 100V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대책이 뭐냐면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하면 돼.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이 어디 걸리냐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여기 사이에 100V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다이오드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여기에 100V가 다 걸렸었죠. 얘가 100V가 다 걸렸었는데 자, 다이오드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 직렬에서는 전류는 일정한데 전압이 나눠지는 거죠. 그럼 다이오드가 두 개니까 여기에 50V가 걸리고 여기에도 50V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이 낮아졌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50V가 걸리는데 50V에도 견디기가 힘들어. 그러면 대책이 뭐라고요? 다이오드 또 하나 설치하면 돼.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그러면 전압이 어디에 걸린다? 전압이 요만큼 여기 단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요게 100V니까 여기에 약 30V, 약 30V, 여기도 약 30V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어찌됐건 다이오드를 직렬로 쭉 연결하면 전압이 점점점 작아지네요. 즉, 다이오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했더니 뭐로부터 보호가 된다? 과전압, 높은 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류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전류가 가는 길은 한 개이기 때문에 다 일정해. 그래서 전류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암기하세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9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분류 저항기를 직권 건선에 병렬로 접속해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자, 59번
암기 가시는데 한번 의미 보자고요. 자, 일단 직류 직권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직권 전동기 한번 그려볼게요. 직권은 자, 계좌권선 얘하고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직권 전동기예요. 이렇게 직권 전동기. 자, 여기서 얘 동작 한번 시켜보자고요. 직권 전동기니까. 자, 여기다가 뭐 인가한다? 단자전압 V를 인가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 부하전류 I가 흐르겠고요. I가 이렇게 흘러가서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IF예요. 자, 여기 계좌 전류는 여기서 뭐 나와요?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자예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IA다 보시면 되고, 이 전류가 결국 이 전동기에 이 회전자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 N 공식 한번 떠올릴까요? 직권 전동기의 속도 N입니다. N은 자, 우리 K 기계상수의 파이분의 V-IARA인데 IA에다가 뭐 RA 더하기 RF 요게 우리 속도식이에요. 우리 직권은 두 개 저항, 여기 저항을 두 개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속도에 대한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이 속도식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자속이 크면, 자속이 많이 나오면 속도는 줄어들고, 자속이 조금 나오면 속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속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자속을 크게 작게 하면 속도가 제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속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죠. 문제에서 직권권선에, 이게 직권권선이에요. 직권권선에 병렬로 뭘 연결한다? 저항기를 연결한다. 즉 여기다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해서 저항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저항은 조정하는 거예요. 가변 저항이에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가 보자고요. 이게 저항기인데 R. 이 R을 만약에 크게 했다.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IF라는 전류가 여기 왔다가 길이 두 개예요.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저항이 커. 크니까 대부분의 전류가 일로 가겠죠. 일로 가니까 자속이 많이 나오겠죠. 자속이 많이 나오면, 얘가 많이 나오면 속도는 감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속도가 감소됐으니까 속도를 늘리고 싶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저항을 줄이면 돼.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저항을 줄이면 계좌 전류가 와서 길이 두 개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항이 적어. 그러면 전류가 많이 일로 가겠죠. 일로 가니까 계좌 권선으로는 조금만 와, 전류가.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겠죠.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원리인데 이 원리는 그냥 참고하시고, 자, 분류 저항기를 통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저항기로 계좌를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계좌 제어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속을 제어하는 게 계좌 제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